자, 지금 시간이 2023년 1월 4일 수요일입니다. 오전 9시 5분. 자, 코스피 200 지수 약보합이죠. 월봉은 특이사항이 없어요. 보시면 하단선 근처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매도할 수는 없잖아요. 네? 매도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매도 기회가 없죠. 분기도 없어요. 분기도 아직 매도가 안 찍었어요. 네. 매도가 안 찍었어요. 이건 그렇게 강한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매도하려면 294대까지는 한번 봐야 되는데 뭐 고개를 내밀질 않으니 지금은 매도자는 답답한 거예요. 네, 주봉도 지금 뭐 없잖아요. 네, 없다고요. 다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은 뭐냐면 그냥 일봉에 갇혔어요. 네, 일봉 상단선에 걸려 있잖아요. 보시면 네, 일봉 상단선에 걸려 있고 하단선은 뭐 어제 저가 부근이거나 아니면 약하거나 그래요. 그래서 이게 내리면 막을 방법이 없어. 이거는 누르면 막을 방법이 없다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T5 상단선이잖아요. 고가를 방어하죠. 네? 개파락이 나오면서 고가를 방어했잖아요. 그리고 이격은 해소가 됐어. 지금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 그 다음에 이격 볼벤 20 하단선보다 고가가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감아 올려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 이게 반대로 시가가 이격 볼벤이나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보다 낮으면 이게 역으로 감아 올리는데 지금은 이제 이격은 해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리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일로 보면 하방이에요. 당일로 보면 하방인데 그 주봉, 월봉, 분기봉을 봤을 때는 없죠. 매도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일봉만 타고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봉으로는 이게 신호가 안 잡혀요. 선물, 분기봉은 크게 볼 게 없고, 주봉 또 월봉 또 하단선 아래로 내려갔어요. 하단선 아래로 내려갔다. 그다음에 주봉은 저가가 깨졌는데 여기도 지금 하단선까지 왔죠. 하단선까지 왔고 일봉은 상단선에 걸쳐 있고 보세요. 여기가 상단선이에요. 한 289.82 60 289.60이 상단선입니다. 하단선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봉을 보면 매도고 나머지 봉을 보면 매수에 가까워요. 근데 매수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전봉 저가가 붕괴되지 않아야 되니까 일봉상 어제 저가가 붕괴되지 않으면 매수할 수 있어요. 매수가 가능합니다. 저가만 안 깨지면 돼요. 그리고 매도를 할 거면 상단선 위에서 해야 되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 큰 봉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매도자 입장에서는 큰 봉을 쓸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거래를 해도 보유기간이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매도를 한다라는 거는 오늘 하루의 끝을 보겠다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그럼 호흡이 너무 짧잖아요. 주봉이나 월봉 정도는 봐야 뭐 물려도 일주일 버티고 물려도 한 달 버티고 그럴 수가 있는데 지금의 위치는 물리면 한 달을 갈 수가 없어요. 하루도 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좀 애매하다. 신규로 포지션을 잡고 싶은 분들에게는 전혀 위치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단지 그냥 일봉을 따라서 내려가고 있는 거죠. 일봉만 따라서 내려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체크를 하셔야 될 거는 주봉, 월봉은 일단 저가를 다 깼어요. 전봉의 저가를 다 깼기 때문에 하단선이 있어도 보수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봉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무너지지 않은 봉은 유일하게 분기봉이에요. 분기봉. 그래서 분기봉의 전봉 저가 코스피 2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282.04가 전봉 저가이기 때문에 그 가격이 붕괴되지 않는 조건 하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288이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6% 정도의 손실은 가져가셔야 돼요. 여기서 매수를 한다. 그럼 나는 6% 정도의 손실을 감내하겠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함께 고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코스피 여기도 하단선 아래 내려가 있고, 그죠? 주봉도 내려가 있고, 네. 일봉은 상단선이 눌러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봉이 큰 봉을 누르면서 내려가고 있는 그런 형국이에요. 그래서 감아 올리는 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찌끄만 게 큰 걸 가지고 지금 대들고 있는 거잖아요. 일봉이 주봉이나 월봉을 막 누르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봉이나 주봉이 화내면 확 감아 올리는 거죠. 네, 그래서 간간히 이런 현상들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코스닥, 네. 하단선 아래로 내려왔죠. 하단선 아래로 내려왔어요. 네. 여기도 찍었죠. 분기, 월봉, 네. 주봉도 찍었나? 네, 주봉도 하단선 아래예요. 그러니까 매수는 가능해. 가격적으로는 매수 쪽에 가까우니까 매수는 가능한데 매수를 하려면 전봉 저가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저가를 지키면 매수할 수 있어요. 예? 매수가는 없지만 매수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혹시 매수하고 싶으시면 어제 저가가 붕괴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건 감안하세요. 예, 어제 저가 붕괴되면 또 매수 실패해요. 예, 저가를 지키는 봉이 나와야만 매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저가를 깨고 오른 거잖아요. 대부분 이런 봉은 매수봉이 아니에요. 매수봉은 저가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 저가가 붕괴되지 않으면 사볼 수는 있다. 어제 저가를 붕괴하면 매수하지 말라는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이 709억을 사요. 그 다음에 외국인이 218억 팔고 기관이 510억을 팔아요. 네. 그리고 선물은 1183억을 삽니다. 이게 지금 기관이 계속 배당락 이후에 그 매수했던 물량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걸 외국인이 안 받는 거죠. 네. 개인 보고 너나 받아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못 올라가는 거죠. 지금 이 물량을 계속 기관이 쏟아내고 있는데 외국인이 소화를 안 시켜주니까 개인이 계속 받으면서 얻어 터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한 7천억 이상 있는 것 같아요. 그때 2조 7천억 샀으니까 지금 뭐 계산을 해봐야겠지만 대충 아직도 남아있다. 네, 그렇게 보는 거죠. 자, 12월부터 현재까지의 현물을 보면 1조 3천억이 남아있어요. 1조 3천억. 예? 1조 3천억 원이 남아있습니다. 아직도. 이거 다 던져야 돼요. 네. 1조 3천억을 다 던져야 이제 깨끗해지는 거죠. 그래서 기관은 이제 지속적으로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외국인이 선물을 받쳐주느냐 빼느냐. 만약에 외국인이 선물 매수를 빼버리면 쏟아지는 거고, 네?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더 개인에게 비싸게 팔게 하려면 선물로 받쳐놓겠죠.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본인의 호흡이 길다. 네? 본인의 호흡이 길면 지금 고민하셔야 될 거는 282.04를 깨느냐예요. 282.04를 못 깨면은 위로 올라올 거예요. 다시. 예. 고난의 행군입니다. 지금 싸움은 282.04를 깨느냐 마느냐, 예, 이 부분에 달려 있는 거고요. 시간은 주봉으로 따졌을 때 이번 주 포함해서 4주, 1월 말까지 시간이 남아 있어요. 양봉이 난다고 해도 4주의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4주 동안 282.04만 깨주면 그 다음에는 뭐 아래로 내려가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부침이 있겠죠. 주봉도 그렇고
월봉도 그렇고 분기봉도 그렇고 아직 상단선을 공략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격적인 매도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네? 공격적으로 매도하기엔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여지고, 매수자도 이미 전봉 저가를 깨놨기 때문에 282.04가 붕괴되지 않으셔야만 매수 전략을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건 감안을 하세요. 일봉만 매도 메리트가 있어요. 일봉만 매도 메리트가 있고, 아직 주봉, 월봉, 분기봉은 매도를 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매도해야 될 위치가 아니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잘 판단을 하세요. 자, 여기까지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